아이를 키우다 보면 이런 순간이 자주 찾아옵니다. 아침마다 가방은 챙겼는지, 숙제는 했는지, 옷은 제대로 입었는지 하나하나 확인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도와주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아이는 스스로 하기보다 부모의 지시를 기다리는 모습이 많아집니다. 부모님은 답답해지고 아이는 점점 자신감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아이가 스스로 움직이는 힘은 타고나는 성격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부모가 매일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 아이의 자율성, 자기조절력, 문제 해결력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뇌과학 관점에서 스스로 하는 아이로 키우는 데 도움이 되는 5가지 부모 반응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훈육 기술이 아니라 오늘부터 바로 바꿀 수 있는 아주 작은 반응들입니다. 각각의 상황에서 아이에게 실제로 어떻게 말하면 좋은지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지시하기 전에 먼저 기다려주는 반응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가 느리게 움직이면 곧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빨리 신발 신어. 가방 챙겨. 물 마셨어? 숙제 넣었어? 부모 입장에서는 시간을 아끼기 위한 말이지만 아이의 뇌는 반복된 지시 속에서 스스로 다음 행동을 떠올리는 기회를 점점 덜 갖게 됩니다. 아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면서도 부모의 말이 나와야 움직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아주 짧게라도 아이가 먼저 생각할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외출 준비를 할 때 바로 답을 알려주기보다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제 나가기 전에 무엇을 확인하면 좋을까? 네가 먼저 생각해 볼래? 처음에는 아이가 바로 대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때도 곧바로 대신 말해주지 말고 잠시 기다려주세요. 이 짧은 멈춤은 아이에게 스스로 떠올리고 판단하는 연습을 줍니다. 부모가 한 박자 늦게 개입할수록 아이의 뇌는 한 박자 먼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결과를 지적하기 전에 과정을 물어보는 반응입니다. 아이가 준비물을 빼먹었거나 숙제를 덜 했을 때 부모는 쉽게 이렇게 말합니다. 왜 또 안 했어? 몇 번을 말해야 해? 하지만 이런 질문은 아이를 생각하게 하기보다 변명하거나 위축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스스로 하는 아이는 실수를 안 하는 아이가 아니라 실수 뒤에 자기 행동을 돌아볼 수 있는 아이입니다. 그러려면 부모의 첫 반응이 추궁이 아니라 탐색이어야 합니다. 아이가 무언가를 놓쳤을 때는 이렇게 말해보세요. 어디에서 헷갈렸는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볼까?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더 쉽게 기억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은 아이를 문제의 원인으로 몰아붙이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줍니다. 아이는 혼나는 대신 생각하는 쪽으로 뇌를 사용하게 됩니다. 부모가 정답을 바로 주지 않고 과정을 묻는 순간 아이 안의 문제 해결 회로가 조금씩 자랍니다. 세 번째는 대신 선택해주지 말고 작은 선택권을 건네는 반응입니다. 부모는 아이가 더 편하게 움직이도록 좋은 것을 골라주고 싶어 합니다. 오늘은 이 옷 입어. 이 문제부터 풀어. 이 책 읽어. 하지만 아이가 늘 선택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자기 결정에 대한 감각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을 아이 마음대로 하게 두라는 뜻은 아닙니다. 핵심은 부모가 준비한 안전한 범위 안에서 아이가 직접 고르는 경험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숙제를 시작해야 할 때 이렇게 말해주세요. 국어부터 할까? 수학부터 할까? 네가 먼저 시작하고 싶은 걸 골라봐. 외출 준비를 할 때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파란 옷을 입을까? 노란 옷을 입을까? 네가 선택해줘. 작은 선택이라도 아이가 스스로 결정하는 경험을 반복하면 내가 내 행동을 시작할 수 있다는 감각이 쌓입니다. 부모가 통제의 자리를 조금 내려놓을 때 아이는 책임의 자리를 조금씩 배웁니다. 두 번째는 아이가 해내는 중간에 지나치게 개입하지 않는 반응입니다. 아이가 신발끈을 묶거나 가방을 정리하거나 물건을 찾고 있을 때 부모는 답답해서 금방 손이 나갑니다. 줘봐, 엄마가 해줄게. 그렇게 하면 당장은 빨라집니다. 하지만 아이는 반복해서 이런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내가 조금 느리면 누군가 대신 해준다. 내가 완벽하지 않으면
부모가 정리해준다. 스스로 하는 힘은 완벽한 수행이 아니라 서툰 과정을 끝까지 해보는 경험에서 자랍니다. 아이가 애쓰는 순간에는 조금 느려도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혼자 해보려고 하는 모습이 정말 좋다. 시간이 조금 걸려도 괜찮아. 필요하면 도와달라고 말해줘. 이 반응은 아이를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해볼 권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부모가 먼저 손을 뻗지 않을수록 아이는 자기 손을 더 많이 쓰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성공했을 때 결과보다 자기 주도성을 칭찬하는 반응입니다. 아이가 혼자 준비를 마쳤을 때 부모는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잘했어. 똑똑하네. 물론 좋은 말입니다. 하지만 스스로 하는 아이로 자라기 위해서는 무엇을 잘했는지 구체적으로 짚어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결과 자체보다 스스로 시작하고 기억하고 끝까지 해낸 과정을 칭찬해 주세요. 예를 들어 아이가 혼자 가방을 챙겼다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엄마가 말하기 전에 네가 먼저 준비했구나. 스스로 생각해서 한 게 정말 멋지다. 숙제를 혼자 시작했다면 이렇게 말해주세요. 하기 싫었을 수도 있는데 네가 먼저 앉았네. 그 시작이 정말 대단해. 이런 칭찬은 아이에게 단순히 잘했다는 평가를 넣어서 나는 스스로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정체감을 심어줍니다. 아이의 행동은 칭찬받은 방향으로 더 자주 반복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결과보다 자기 주도성을 알아봐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다섯 가지 반응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먼저 기다려주기, 과정을 묻기, 작은 선택권 주기, 중간에 과하게 개입하지 않기, 스스로 한 과정을 칭찬하기. 하지만 이 작은 차이가 쌓이면 아이는 점점 부모의 명령을 기다리는 아이가 아니라 다음 행동을 스스로 떠올리는 아이로 자라납니다. 부모님이 모든 것을 챙겨주지 않아도 자기 물건을 확인하고 실패했을 때도 누군가를 탓하기보다 방법을 생각하고 해야 할 일을 조금씩 자기 힘으로 시작하는 아이가 됩니다. 물론 처음부터 바로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미 부모의 지시에 익숙한 아이는 갑자기 물어보면 멈칫할 수 있고 스스로 해보라고 하면 귀찮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부모님이 조급해지면 다시 예전 방식으로 돌아가기 쉽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자율성은 한 번의 큰 교육이 아니라 부모의 반복되는 작은 반응 속에서 자랍니다. 오늘 하루 단 한 장면만 바꿔보셔도 좋습니다. 아침 준비 시간에 바로 지시하는 대신 한번 물어봐 주세요. 이제 나가기 전에 무엇을 하면 좋을까? 숙제를 미루는 아이에게는 빨리 하라고 다그치기보다 이렇게 말해보세요. 어떤 것부터 시작하면 조금 쉬울까? 이 짧은 문장이 아이의 뇌를 수동적인 상태에서 능동적인 상태로 옮겨줍니다. 오늘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스스로 하는 아이는 혼자 내버려 둔다고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한 걸음 뒤에서 믿어주고 생각할 틈을 주고 선택할 기회를 주고 해내는 과정을 인정해 줄 때 자랍니다. 부모님의 말 한마디와 반응 하나가 아이에게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감각을 심어줍니다. 그 감각은 공부할 때도 친구 관계에서도 새로운 도전에 나설 때도 오래 힘이 됩니다. 오늘 소개한 5가지 부모 반응 중에서 가장 먼저 실천해보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른 부모님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아이가 조금 더 독립적이고 단단하게 자라길 바란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오늘도 아이가 스스로 해낸 작은 순간을 꼭 발견해 주시길 바랍니다.